오늘은 3개월간 테스트 끝에 드디어 알아낸 요철 없애는 홈케어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피부 톤이 균일한데도 유달리 이 눈밑이랑 나비존에 있는 요철 때문에 피부 결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래서 요철을 근본적으로 없애보자란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본 결과 드디어 최적의 스킨케어 루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제품 6가지로 딱 5일만 관리를 해주셔도 요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요철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요철이 생기는 원인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철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 모공 속에 과도하게 쌓인 각질이랑 노폐물, 그리고 왕성한 피지 분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철을 없애고 싶다면 노폐물이랑 각질을 제거해주면서 동시에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스킨케어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랑 각질을 없앨 때 3가지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 2번째는 클레이팩, 3번째는 스크럽제예요. 그런데 이 3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요철을 없앨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클렌징 오일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비건 이펙트 젤리 클렌징 오일인데요. 저는 이 제품을 쓰고 요철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주 3, 4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오일이 왜 요철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냐 하면 각질 제거 성분이 아하랑 바하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하는 피부 바깥에 있는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준다면 바하는 모공 속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모공에 겹겹이 쌓여있는 각질이랑 노폐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아하랑 바하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모공이 전체적으로 클렌징이 되면서 각질이 사라지니까 요철도 완화가 되는 원리이고요. 그리고 이 클렌징 오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성이 진득한 젤리 같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클렌징 오일처럼 유화 과정에서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클렌징 오일은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오일은 사용한 이후에도 피부가 촉촉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렌징을 마친 다음에 저는 아임프롬 비트 마스크랑 피그 스크럽 마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아임프롬 비트 마스크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랑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이 팩을 사용을 하고 씻어낸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느껴졌던 오돌도돌한 요철이 확실히 덜 느껴지고요. 그리고 묵은 노폐물이랑 각질이 사라지니까 피부 안색도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레이팩들은 사용을 하면 바싹 말라서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팩은 그렇게 건조하게 굳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간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감이라든지 마무리감이 좋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 특히나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팩을 주 2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트 마스크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딱히 계절이라든지 내 스킨케어 루틴이 변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초가 안 먹거나 화장을 해도 각질이 들뜰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각질을 깨 부숴줘야 할 타이밍인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제이다 보니까 묵은 각질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요. 다만 아무래도 흑설탕 베이스인 만큼 자극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팩을 평균적으로는 2주에 한 번, 피부 컨디션을 봐가서는 3주에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팩을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눈가 주변 피부는 0.4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 팩을 눈가 주변에 사용할 때는 최대한 얇게 펴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요철이 워낙 심하고 또 신경 쓰였기 때문에 이 세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어요. 다만 저처럼 요철이 심하지 않거나 나는 피부가 많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랑 피그 스크럽 마스크 이 2개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각질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스킨케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 오돌토돌하게 올라와서 요철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철은 어떤 특정 피부 질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 위로
올록볼록하게 올라와서 피부 결이 전체적으로 매끈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때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방법은 총 3가지.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동시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피지 분비가 덜 되게 하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피부 온도를 낮춰줄 때 저는 린제이의 쿨링밤 모델링 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제 최애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피부 온도랑 도대체 피지 분비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피부 온도 1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유달리 여름에 개기름이라든지 피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높은 온도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지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피부 온도를 낮춰주셔야 합니다. 이 린제이 쿨링밤 모델링 팩은 제가 사용해본 고무팩 중에서 쿨링 효과는 정말 가장 좋았고요. 실제로 이 팩의 주 성분이 피부의 열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글루코스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시원해지면서 온도가 즉각적으로 낮아지고요. 저는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고무팩을 주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팩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루랑 물의 비율을 맞추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때 물이 너무 많으면 줄줄 흘러내리고 또 반대로 물이 적으면 너무 되직해서 펴바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리자면 고무팩 2스푼에 물 1컵 반 비율로 맞추면 딱 적정한 점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피지 분비가 늘어나거든요. 한마디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지 요철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때 피부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한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 수분이 충전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즐겨 쓰는 제품은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예요. 이 팩에는 히알루론산 중에서도 피부에 깊숙이 침투가 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메마른 피부에 수분으로 된 영양제를 확 먹인 느낌이 나고요. 저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5일 정도의 기간을 잡고 이 팩을 매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 분비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은 바로 레티놀을 사용하는 건데요. 레티놀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을 한다면 울퉁불퉁하게 올라왔던 피지선이 정리가 되면서 요철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레티놀 화장품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거는 너무 지겹지만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1 크림이고요. 레티놀 특유의 자극은 없으면서도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크림을 4통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철의 찐으로 효과를 본 제품을 이용한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클렌징 오일이랑 워시오프 팩으로 각질을 정리해준 다음에 모델링 팩, 마스크 팩, 그리고 레티놀을 사용을 하셔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철을 한 번에 박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서서히 완화시켜주는 느낌으로 케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철이 신경 쓰인다고 짜거나 긁거나 밀면 흉터나 색소 침착이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자극은 최대한 피해주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케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